기본기를 좀 잘 좀 하셔야 됩니다. 535조 동시 이행을 합시다 하면서 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동시행 항변권. 우선은 그 항변이란 말은 거절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거절권입니다. 일시적으로 네가 이행할 때까지 거절하겠다. 이거를 영기적 거절권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연기적. 영구적이 아니고 연기적입니다. 연기적. 그럼 이것도 이제 체계를 잘 잡아야 돼. 자, 가위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에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한 달 뒤에 중도금을 주기로 했고 4월 1일 날 2달 뒤에 잔금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그러면 잔금을 줄 때는 갑도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유권 이전은 좀 추상적인데 실무상으로 이야기하면은 등기 서류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등기 서류 교부.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 지급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이렇게 동시행 관계. 자, 그럼 갑이 이전하는 거하고 잔금 주는 거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전하지 않고 잔금을 청구에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잔금 청구. 그럼 어른 잔금을 줘야 됩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지. 그래서 항변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이전할 때까지 못 주겠다. 네가 이전해야 주겠다. 이전하는 거하고 잔금 주는 거하고 같이 하자 하면서 거절하는 것을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변권이 있는 관계에서는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동시행 관계에서. 자, 그러면 중도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중도금하고 이전은 동시가 아니죠, 그죠? 요거는 동시가 아닙니다. 중도금을 먼저 줘야 합니다. 요거는 뒤에 줘도 되고, 요렇게. 그래서 이전하고 잔금은 동시이행인데 중도금하고는 선후 관계입니다. 선후 관계.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갑이 중도금을 청구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중도금을 달라고 청구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러면 중도금에 대해서는 항변권이 없거든요. 동생관계 아니기 때문에 네가 이전할 때까지 내가 중도를 못 주겠다 이래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항변권이 없는데 계속 중도금을 안 줬다 칩시다. 이렇게. 이거를 이행지체라 합니다. 이행지체. 자, 항변권을 가지고 잔금을 주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항변권이 없음에도 중도금을 안 주면 지체에 빠진다고. 그럼 이행지체가 되면은 지연이자를 가산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지연이자를 가산해 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여기 한번 보세요. 계속 지체하다가 5월 1일까지 중하면서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중도금 여기까지 와버렸어. 그러면 잔금 5월 1일 이전까지는 중도금은 먼저 이행해야 하는 의무인데 5월 1일까지 지체를 해버리면 이제는 중도금조차도 소유권 이전하고 동시행관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부터는 중도금을 안 주더라도 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중도금을 끝까지 쭉 안 줬을 때 6월 1일까지 안 줬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도 6월 1일까지 안 했고, 그러면 중도금은 요 사이에는 지연이자가 붙고 여기서부터 6월 1일까지는 지연이자가 안 붙습니다. 이렇게.
요 구간은 동생 항변권이 없고 요 구간은 항변권이 있고, 그래서 요 구간에서 네가 이전해야 중도금을 주겠다 이렇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중도금을 안 주더라도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게 집이야. 집인데 갑의 잘못으로 집이 불타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갑의 잘못으로 집이 불타버리면 이제는 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불타면 무슨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책임 중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손해배상 채무 이렇게. 자, 원래는 갑은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다가 자기의 잘못으로 집이 불타버리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뀝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채무와 배상 채무는 동일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는 요 배상 채무하고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무슨 관계로 간다? 동시행 관계로 갑니다. 이렇게. 자, 원래의 갑의 채무는 뭐였다? 소유권 이전 채무. 갑의 귀책 사유로 불타면 무슨 채무로 바뀐다? 손해배상 채무. 그때 손해배상 채무는 동일성이 있다. 이제는 손해배상 채무하고 을의 대금 지급 채무가 동시행 관계다. 그럼 이런 경우 보세요. 자, 매매 대금은 얼마예요? 1억입니다. 근데 1억으로 매매했는데 현재는 이 집이 폭등이 돼가지고 2억짜리가 돼버렸어요. 그럼 집이 정상적으로 넘어왔다면 을이 2억을 벌었잖아요. 2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갑은 얼마를 배상해야 됩니까? 2억을 배상해야지. 요렇게. 맞죠? 매매 대금은 얼마인데? 1억인데 현재 집값이 2억짜리야. 그럼 2억짜리가 불탔으니까 갑의 잘못으로 얼마를 배상한다? 2억. 그래서 2억을 손해배상하는 거하고 매매대금 1억을 주는 거하고가 무슨 관계라고? 동시행관계.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항변권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능. 항변권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를 항변권의 효력이라고도 합니다. 자, 내가 항변권을 가지고 거절하면은, 그죠? 첫째, 이행지체를 저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행지체 저지 기능. 자, 잔금에 대해서 항변권이 있어. 자, 갑은 지금 이전 안 하고 잔금 청구를 하면 을은 항변권으로 잔금을 안 주죠. 그럼 항변권으로 안 주는 것은 부당하게 거절했다, 정당하게 거절했다. 정당하게. 그러면 지연이자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 이행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항변권을 가지고 잔금을 주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이 말입니다. 저지된다고. 그러면 이행지체가 저지되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한 놈이 이전하지 않고 잔금을 달라 했을 때 항변권으로 정당하게 잔금을 안 주기 때문에 이 잔금을 안 주더라도 이행지체다.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행지체를 저지하는 기능은 항변권을 주장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항변권을 주장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그래서 요 이전하고 잔금하고 동생관계다. 이게 입증만 되면은 주장을 하지 않아도 잔금 주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주장. 그러면 주장을 안 해도 항변권이 존재하기만 해도 이행지체가 저지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계금지 기능이 있거든요. 상계금지 기능. 요거는 누차 이야기했지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암기를 하시라고. 시험에는 잘 놉니다.
자, 뭐라고 외우느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자, 자동 채권이 뭐냐? 몰라. 상계가 뭐냐? 잘 몰라. 이 내용을 알 필요 없어. 근데 시험에는 잘 나온다고. 자,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아, 그렇지. 저게 지하들 맞나? 자상하지 못한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하네. 딱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많이 하지 마라. 많이 하다 보니까 돌아가지고 수상하지 못하니까 자상하다. 이래 다 달리 풉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자상하지 못한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자,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그렇게 배우시오. 그럼 세 번째. 자, 소송, 재판. 자, 재판에서는 항변권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판사 앞에서 항변권을 반드시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 자, 그럼 소송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했다고. 뭐 했다고? 소송을 했다고. 소송. 그러면 소송을 갑이 했기 때문에 갑을 뭐라 합니까? 원고다. 을은 당했죠. 피받다 해서 피고라고 합니다. 자, 제기한 사람을 뭐라고? 원고. 당한 사람을 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이제 딱 판사 앞에 섰단 말이에요. 자, 갑이 이전하지 않고 잔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 그럼 판사 앞에 서서 판사가 을 보고 물어봅니다. 을아, 갑이 니한테 잔금을 청구했는데 니는 왜 안 주노? 이랬습니다. 그럼 을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주장해야 될까요? 주장해야 돼. 판사님, 저한테는 항변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근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장을 해야 되는데 항변권을 주장을 안 합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때 판사나 법원이란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주장해야 됩니다. 이걸 변론주의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뭐라고? 예. 판사는 그냥 제3자야. 저 사람이 동생관계에 있는지 대금을 줬는지 소유권 이전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판사는 주장을 들어보고 입증하시오 해가지고 재판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판사 앞에서 법원에서는 항상 나의 권리를 뭐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 그럼 주장해야 되는데 을이 주장을 안 해. 판사가 보니까 주장해야 되는데. 그리고 판사가 하도 답답해서 이제 판사석에서 내려와서 재판장이 가봤습니까? 판사가 앞에 앉아 있고, 그죠? 원고 피고는 이쪽 양쪽으로 딱 앉아. 그 재판도 좀 해봐야 돼, 사람이. 그 재판하면 무슨 범죄자인 줄 알고, 그거는 형사재판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업을 잘하려면은 반드시 재판을 한번 받아봐야 돼. 스스로. 판사 앞에 가봐야 돼. 판사가 물어보면은 주장을 해봐야 돼, 주장을. 주장을. 겁먹지 말고, 우리 국민들은 판검사, 뭐 경찰 이러면은 좀 두려워해, 기본적으로. 내가 죄진 게 없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 나의 권리를 판사 앞에서 명확하게 주장하라 그래. 주장을 해야 된다. 그 주장해야 되는데 안 해. 그리고 판사가 얼보고 왜 주장을 안 하냐 하니까 아버지가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 하대. 주장을 안 해. 그 주장을 안 하면 항변권이 없는 것으로 재판을 해버립니다. 그럼 판사는 어떻게 할까? 피고는 원고갑에게 잔금을 지급해라.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이전도 안 받고 잔금을 주는 그런 형식이 돼버려요. 그럼 을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갑이 이겼죠. 자, 을은 졌고 갑이 이겼어. 이거를 뭐랄까? 이거를 판결 이름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원고 전부 성소 판결. 이렇게. 그럼 이거는 피고 전부 패소 판결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판결 이름을 지을 때는 원고 중심으로 성소 중심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을이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 그걸 뭐라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자, 그러면 자, 이제 드디어 을이 항변권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런 경우 가면 항변권을 주장해란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을의 입장에서 판사 앞에 가가지고 판사님, 저는 민법 제536조에 의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은 판사 얼굴이 벌개지면서 등에 땀이 시실 나기 시작합니다. 이야, 무슨 저 인간이 535조를 알고 있노? 536조를 깜짝 놀랍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동시행 항변권 여러분 언제 알았습니까? 여기 와서 알았잖아요. 여기 와서. 일반 국민의 99.9%는 저런 거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민법 제536조에서 동시항변 이래 보면은 판사는 등에 짬이 딱 나본다. 야, 저거 뭐한 놈이고 이래갖고. 저기 혹시 대법관 아들 아이가 이래 돼본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그래서 일반인들은 변호사 정도 돼야 동시항변권의 단어를 쓴단 말이야. 판사 앞에서. 그럼 을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아니면 동시항변권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냥 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사님, 자, 잠시 갑의 얼굴 한번 보이소. 저게 인간입니까? 응? 저 할배도 그렇대요 하면서. 아니, 저놈은 지는 소유권 이전도 안 하고 내한테 잔금을 달라 합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잔금 주게. 이게 동시항변권 주장이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판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동시항변권을 주장한 걸로 재판을 해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동시항변권이 주장이 되고 판사가 받아줬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 같이 이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갑은 소유권 이전하고 을은 잔금 지급하고 같이 하라. 같이 하라. 이런 판결을 뭐라 할까요? 들어봤을 텐데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 서로 교환해서 이행하라. 같이 이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같이 이행하니까 반씩 이긴 거 아닙니까? 갑은 반승소 반패소, 을도 반승소 반패소. 그럼 이거를 뭐라 할까? 원고가 일부 이겼죠.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 합니다. 읽어보세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일부 승소 판결. 이 판결 제목까지도 지문에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고 일부 패소 판결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판결 이름을 정할 때는 원고 중심으로 승소 중심으로.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주장을 안 하면 원고 전부 승소. 주장을 하면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부른다고. 뭐 다른 거는 별로 할 거 없어. 수령 지체를 하나 봅시다. 수령 지체. 여기 시험에 잘 뜨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라고 했습니다. 등기 서류. 등기 서류를 5월 1일 날 갑이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갑이 등기 서류 주면서 뭐랍니까? 잔금 내라. 이래 하겠죠? 등기 서류 주면서 잔금 내라 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안 받아요. 그걸 뭐라 할까요? 수령 지체에 빠졌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령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안 받았다. 그럼 을이 등기 서류를 안 받았다 그 말은 잔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시험에 이게 잘 나오는 게 뭐냐? 자, 지금 5월 1일 날 갑이 등기 서류 가지고 잔금 받으러 가니까 등기 서류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갑은 그 다음 날 5월 2일 날, 그죠? 5월 2일 날 어제 서류 가지고 가니까 안 받더라. 그래서 이제는 서류를 안 갖다 주고 잔금을 청구해 들어옵니다. 이렇게 어제 안 받으니까. 그럼 잔금을 청구했을 때 수령 지체에 빠졌던 을은 잔금을 줘야 할까요? 항변으로 거절할 수 있까요? 여전히 항변권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표현이 어떠냐?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수령지체에 빠졌던 을은 동시행 항변권을 상실한다. 그러면 X입니다. 수령지체에 빠졌더라도 여전히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서류 들고 을한테 갑니다. 잔금 받으러. 을아 받아라. 잔금 주라 하니까 을이 서류를 안 받아요. 그걸 뭐라고? 수령지체. 그럼 수령지체에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날 5월 2일 날 어제 안 받으니까 이제는 서류 안 가지고 가가지고 잔금을 청구합니다. 그럼 어제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은 여전히 항변권을 주장해서 잔금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항변권을 상실한다. 그러면 X입니다. 여전히 항변권을 가집니다. 그럼 을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은 어제도 서류를 갖다 주고 오늘도 여전히 서류를 갖다 주고 잔금을 청구해야 이 사람의 항변권을 소멸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 이행 제공이라 합니다. 뭐라고? 계속 제공. 그래서 갑 쪽에서는 등기 서류를 계속 제공하고 잔금을 청구해야 을의 항변권을 소멸시켜서 잔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이걸 뭘 한다고? 계속 제공. 자, 어제 한번 제공으로는 항변권은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잔금을 청구할 때마다 제공해서 청구해야 항변권이 소멸한다. 그런 점입니다. 계속 제공.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계속 제공이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등기 서류를 아예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놔 버리다. 그걸 계속 제공이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을에게 항변권이 소멸해서 잔금을 을은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 하나 보시고. 자, 나머지 418페이지 보세요. 419페이지. 자, 창고돼 있죠, 창고. 쉽게 나오면은 그 창고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다음 중 동생관계에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요렇게. 자, 우선은 동생관계에 긍정되는 게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고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어렵게 내면은 규정에 있느냐 판례가 인정하느냐 그것까지도 묻습니다. 자, 규정에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전세권 소멸. 전세권 소멸이 됐을 때 동시행관계. 몇 조에 있느냐? 317조에 있습니다. 자, 전세권이 소멸되면은 전세권자는 뭐 해줘야 됩니까? 목적물 반환, 전세등기, 말소. 설정자는 뭡니까? 전세금 반환. 그건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설정자는 뭐 하고? 전세금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뭐 하고? 목적물 반환 및 전세등기, 말소. 그게 동시행관계. 그 다음 두 번째.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면은 서로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서로 원상 회복도 동시행관계다. 요게 548조, 549조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제. 자, 그 다음 판례가 인정하는 거. 1번 임대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임대차가 종료, 엔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되면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그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그거는 동시행관계. 요거는 조문에 있다. 판례가 인정한다. 판례. 그 다음 두 번째. 자,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돼서 취소. 무효나 취소가 되면은 받은 게 있다면 서로 돌려줍니다. 이거를 부당이득 반환이라 합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도 서로 간에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왜 썼냐? 책을 보면 어지럽단 말이야. 어지러운 거를 조금 논리적으로 기억하라고. 자, 전세권은 조문에 있고 임대차는 판례가, 해제는 조문에, 무효 취소는 판례가. 이렇게. 오케이? 감을 잡고 딱 기억하라고. 감을 잡고. 전세권 소멸.
동시행, 조문에. 임대차 종료, 동시행, 판례가. 해제 시에 원상 회복, 조문에. 무효 취소 시에 부당이득 반환, 판례가.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동시행관계가 부정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정되는 거. 자, 대표적으로 변제입니다. 변제. 변제와 담보말소. 변제와 담보말소.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담보말소는 선후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갚아야 은행에서 저당권을 말소시켜 줍니다. 아시겠죠? 변제와 담보말소. 자, 또 뭐 있을까? 변제와 채권증서. 채권증서 반환.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도 선후관계입니다. 채권증서. 채권증서는 다른 말로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차용증. 이렇게 차용증. 자, 그러나 세 번째, 변제와 채권자의 영수증 교부, 요거는 동시행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변제와 채권자의 음수표 반환, 요것도 동시행 관계입니다. 이렇게 딱 구별해야 됩니다. 네 가지를. 자, 두 개는 두 개는 선후관계, 두 개는 동시행관계. 그렇게. 자, 그 다음 또 하나, 다섯 번째.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그죠? 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임차인은 뭐합니까? 목적물을 반환합니다. 요거는 동시행관계예요. 뭐라 했습니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는 거 하고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하는 게 뭐라고? 동시행관계예요. 자, 그런데 자,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을 등기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주택임대차에 가면은, 그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로 임차권 등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대차가 끝나면 이거는 말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말소. 요거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고. 자,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는 선후 관계입니다. 선후 관계. 그렇게. 그래 놓고 이제 표시하면 되겠죠. 419페이지. 자, 1번에 인정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체크 317조, 동그라미 2번 549조 체크. 자, 그 다음 7번에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체크. 그 다음에 9번에 체크.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전부 동시행관계다, 이 말입니다. 4번 1번, 2번은 조문에, 1번, 2번은 조문에. 그러니까 몇 번요? 7번과 9번은 판례가. 그다음 쭉 내려오시면 12번 있거든요. 12번. 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다. 이때 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잘 나와요. 구분 소유적 공유. 그 표시 하나 하세요. 12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분명히 요게 구분 소유입니다. 구분 소유. 여기는 A가 소유하고 여기는 B가 소유합니다. 이걸 구분 소유랍니다. 완전히 왼쪽은 A 땅, 오른쪽은 B 땅, 구분되어 있다. 이걸 뭐라고? 구분 소유. 그런데 등기부에는 공유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공유. 구분 소유하고 공유는 전혀 다르죠. 구분 소유는 땅이 두 개예요. 공유는 땅이 한 개인데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등기. 자, 그러면 등기부에는 공유로 돼 있어. 이거를 지금 해소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해소. 이렇게. 그럼 등기부로 표현하면은 자,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이렇게 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구분 소유인데 등기부에는 뭐로 되어 있다? 공유. 이거를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명의신탁에도 나옵니다. 명의신탁.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사법고시만 나오는데 그 뒤에 6년 한 4, 5년 뒤부터는 우리 시험에 계속 내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한창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제가 사법고시 기출문제를 가지고 특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출제위원들이 그걸 참조해서 출제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내 특강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왜냐면은 사법고시에 딱 출제되면은 그 한 4, 5년 뒤에 그거하고 유사하게 우리 시험에 내버려요. 대부분 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실제는 구분 소유인데 등기부에는 뭐로 돼 있다고? 공유로 돼 있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등기부로 봅시다. 등기부로 보자고. 토지는 한 개인데 지분이 2분의 1로 돼 있다. 등기부에는. 실제로 자기들끼리는 뭔데? 구분 소유인데.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등기를 원래대로 제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가 이제 A의 땅이야. 실제로 왼쪽에는 A의 땅이고 오른쪽에는 B의 땅이야. 자, 그러면 이걸 공유로 봐버리면 요 땅은 A의 땅입니까? AB의 땅입니까? AB의 땅이지. AB의 땅이 된단 말이에요. B도 2분의 1. 그럼 요거는 실제로는 B의 땅이지만, 그죠? 등기부에는 누구 땅입니까? 역시 AB의 땅이지. 공유라는 뜻은 모든 것을 같이 소유하는 것을 뭐라? 공유로 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등기를 조정하려면은 A는 어떻습니까? A는 여기 자기 땅 아닙니까? 그럼 B의 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B의 땅이 안 된다. 그럼 B라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는 자기 땅인데 A의 지분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어떻게 할까? B는 요 A의 지분을 A한테 갖다 주고 A는 B 지분을 B한테 갖다 주고 이러면 A 혼자 2분의 1, B 혼자 2분의 1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려면 서로 지분을 서로 교환해야 됩니다. 교환. 뭐를 해야 된다고? 교환. 교환해가지고 A의 땅, B의 땅 이렇게 만들어버려야 된다. 등기부상으로도. 이렇게 서로 지분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끼리도 동상관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12번. 됐고.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제 지금 공유에서는 왼쪽에도 AB가 소유, 오른쪽에도 AB가 소유인데 완벽하게 여기는 A 소유, B 소유로 등기도 맞춰줘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죠? 자, B는 A의 지분을 A한테 딱 줘버리는 거야. 그럼 A는 뭐가 됩니까? 요 땅에 대해서 자기 혼자 1분의 1이 되보잖아. 2분의 2가 되잖아. 맞죠? 그리고 또 B 지분은 B로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없어지고 B가 뭐가 된다고? 2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A는 여기 2분의 2, 여기 B가 2분의 2 되니까 완벽하게 여기는 A가 단독 소유, 여기가 B의 단독 소유 1이 된다고.
이래 되려 하면은 A 쪽에 B 지분을 갖다 주고 B 쪽에 A 지분을 갖다 주고 이게 동생관계라고. 아시겠죠? 막 그냥 어렵게 느껴지면은 그냥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될 때 서로 지분 이전을 해주는 것은 무슨 관계라고? 동생관계. 이렇게 알아도 됩니다. 자, 나머지는 별로 할 거 없네요. 할 거 없고. 그 다음 5번 그게 최근에 또 시험에 나온 것이네. 5번에. 자, 상가에서 임차 목적물에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그거는 동생관계가 아니야. 옆에서 놔라. 동시행 관계가 되려면은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된 양채무 이래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 종료에서 생겼고 이 손해배상 의무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생겼기 때문에 원인 자체가 달라요. 각각 원인이 다른 원인으로 생긴 채무끼리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 정도로 하시면 됐습니다. 자, 뒤로 420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은 539조 이하. 이거는 동시이행 관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자, 동시항변권 옆에다가 별 4개 했다고 하시고, 위험부담 별 4개, 동시항변권 별 4개. 여기는 별 5개다. 별 5개. 별 5개 정도 되면은 제정신이면 출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정신이면. 출제위원이 도란 놈이 아니면은 다 내야 된다. 그게 별 5개입니다. 별 5개. 자,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다. 3월 1일 날. 벽이라는 사람이 있다. 갑은 병한테 1억을 공짜로 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서야 돼. 그럼 갑이 을한테 토지 주면은 을은 갑한테 1억을 주고 갑이 1억을 받아서 병한테 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럼 갑은 귀찮잖아요. 어차피 받아서 병한테 줘야 되니까. 그래서 갑이 을한테 요청을 합니다. 내가 토지 을리한테 줄 테니까 돈은 그냥 1억을 바로 병한테 주라. 이래 됐습니다. 자, 갑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뭐라 한다고? 요약자. 을은 승낙을 했죠. 낙약자. 병은 1억을 받죠. 수익자. 이렇게 부릅니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근데 우리 법에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자, 갑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채권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을은 요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채무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3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쓴다고. 자, 학자들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우리 민법 규정에는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이렇게. 자, 우선 갑하고 을 사이를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갑하고 병 사이를 뭐라 할까요?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대가관계. 그러면 대가관계에 하자가 있다. 이거는 계약 전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선. 그럼 이게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만약에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자. 자, 병이라는 사람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수익의 의사 표시. 뭐를 해야 된다고? 수익의 의사 표시.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자, 갑하고 을이 매매할 때 대금은 병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병이 주로 모르고 있습니다. 몰라요. 주로 모른다고. 모르기 때문에 을이 병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걸 최고를 합니다. 뭐라고? 최고. 자, 을이 우리끼리는 계약할 때 니한테 1억을 주기로 했는데
네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최고를 한다고. 그럼 최고를 했을 때 병이 가만히 있으면 수익 거절로 봐버립니다. 뭐로 본다고? 수익 거절로.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최고를 받고 을한테 내가 1억을 받겠습니다. 이거를 수익의 의사표시랍니다. 아시겠죠? 수익의 의사표시.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이제 병이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요렇게. 그러면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제는 병의 권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된다고. 보호. 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법에는 뭐가 돼 있나? 이런 경우에는 갑과 을은 저 매매 계약을 변경하지도 못하고 합의로 소멸시키지도 못한다. 여기까지 딱 나와 있어. 그럼 변경시키지 못한다 그 말은 대금 감액을 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고, 소멸을 못 시킨다 그 말은 합의 해제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걸 못하게 하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벌써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그럼 1억 채권을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은 1억 채권 취득했다고 좋다고 있는데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대금을 5천으로 감액시켜 버렸어. 그럼 이거는 자동적으로 5천으로 돼버립니다. 그럼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미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에서 권리를 취득하면은 대금 감액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 자, 이미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에서 1억을 취득했습니다. 그래도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요 매매를 합의로 해제를 해버려요. 그럼 병의 권리는 1억이 날아가 버려요. 그 병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이 수익의 의사표시에서 1억의 권리를 이미 취득했다면 저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고 소멸을 시킬 수도 없다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기출이 2번 됐네요.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X. 제3자의 권리 취득 요건이다. O.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그래 놓고 병이 이제 청구를 합니다. 1억 주라 하면서 청구를 해요. 이렇게 청구. 그런데 병이 1억을 청구에 들어갔는데 을이 아직까지 토지를 못 받았어요. 그럼 보상관계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 소유권 이전이나 토지를 못 받았어요. 그럼 보상관계 하자가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병한테 1억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 추상적으로 보상관계 하자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그걸 실제로 병이 1억을 청구에 들어갔을 때 을이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을 못 받고 있다면 1억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고, 이론적으로 뭐라고? 병이 1억을 청구해 왔을 때 보상관계 하자로는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1억을 줘야 된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자, 병이 1억을 청구에 들어왔는데 을이 하는 말이 니하고 갑 사이에 정여가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하자로 삼아서 거절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 대가관계 하자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어느 게 힘이 셉니까? 보상관계. 그래서 보상관계 하자를 가지고는 병을 박살낼 수 있지만 대가관계 하자로는 병을 박살낼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지문에 계속 나온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보상관계로 대가관계로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병이라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당사자는 누구예요? 갑과 을입니다.
갑과 을이 당사자, 병은 제3자. 그 병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첫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절대 해지할 수 없다. 이거는 뭐 계속 지문에 나오잖아요. 자, 병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해. 병이 해지한다 못한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 그러면 취소도 못하고 취소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여기도 절대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해제도 할 수 없고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에도 절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절대란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이 취소한다, 무조건 X. 병이 해제한다, 무조건 X. 병이 원상회복해야 된다, 무조건 X. 병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무조건 X. 을은 병에게 원상회복 청구한다, 무조건 X. 을은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무조건 X라고. 에? 무조건 절대. 목이 아파 죽겠다. 그래서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해제와 원상회복은 오로지 갑과 을 사이에서 처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자. 정신 바짝 차리고. 미안합니다. 정신 차리는 소리 너무 자주 했어. 근데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집중. 한 방에 강의 들어서 끝내버려야 된다. 뭐 몇 방을 든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막 한 방에 조져야 된다. 한 방에. 자,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 받기 전에 이미 중도금은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토지를 넘겨받았어. 을이 소유권 이전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잔금을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잔금이 얼마예요? 5천이죠. 5천. 5천을 이미 줬으니까 잔금 지체, 이걸 이행 지체, 이걸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면 머릿속으로 딱 세트가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 자, 해제는 병이 합니까? 아니지. 병은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해제는 누가 한다고? 갑이 한다고. 갑이. 해제는 갑이 한다. 요렇게. 병은 절대 해제할 수 없습니다. 병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요것만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지문에 뭐 단골 손님이다, 이런 이야기. 작년에도 당연히 나왔죠. 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잔금을 지체하면은 해제는 갑이, 손해배상 청구는 병이,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그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정신 또 차리고.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해제가 되면 받은 걸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맞죠? 그럼 토지를 원상회복으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원상회복. 그럼 돈은 갑이 받았습니까? 병이 받았습니까? 5천은 병이 받았죠. 그럼 병은 원상회복으로 5천만 원 을에게 반환해야 된다. 무조건 틀렸다고. 이 병은 원상회복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자, 병이 돈을 받았지만 병이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갑이 5천만 원 원상회복해야 된다고. 나중에 병한테 받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갑이 해제를 딱 하면은, 자, 5천만 원 원상회복은 병이 해야 된다, 갑이 해야 된다? 갑. 그래서 병은 원상회복으로 5천만 원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X라고. 또 을은 원상회복으로 병한테 5천만 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X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라고. 요 부분이 최근에 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핫. 이제 핫이다. 핫. 출제위원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내면 이거는 100% 들어갑니다. 지문에 100%. 요 네 개는 병이 한다. 오로지 갑을이 한다. 갑을이 한다. 그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이 보세요. 이 병이라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자, 병은 요 말도 아주 중요하다.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절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요 사람은 특수한 제3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3자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을한테 토지가 넘어왔다, 병한테 넘어왔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3자는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이 아니고. 그럼 이놈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놈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유입니까? 당시에 있습니까? 당시에 존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병하고 이 병은 전혀 다르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가장매매 했습니다.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선의의 병은 보호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갑하고 을 사이에 가장매매로서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과 을이 병을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가장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가장매매. 근데 이 사람이 선의야. 요렇게. 선이더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갑과 을이 제3자 병을 위해서 가장매매를 했다. 병은 선이다. 이래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선의의 병은 을에게 1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단 말이에요.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예. 그 다음 두 번째. 선의의 병이 1억을 청구했을 때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래야 맞지. 그래야 보호가 안 되잖아, 이게. 그래, 보호가 안 된다는 말을 지문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고. 이래 나와도 맞추고, 저래 나와도 맞추고. 보호가 안 된다. 그것만 떡 알고 있으면 보호가 안 된다. 이래 출제되면 맞추지. 그게 아니라니까. 자, 선의의 병이라도 보호가 안 된다는 말은 선의의 병이라도 1억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에 행사하더라도 을은 그 행사에 응해야 된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할 것도 없잖아, 별로. 자, 다 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해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제.